수평적이라면서 이제 압존법을 쓰라고 하고. 솔직히 저도 되게 많이 찔렸거든요. 고증이 좀 잘 됐구나. 실제랑은 너무 많이 동떨어져 있어서 진짜 답도 없고 점집도 많이 다녔어요. 요즘 스타트업 업계에서 정말 화제죠. 신하균이 스타트업 CEO 스티브로 출연하고 유병재가 작가로 참여한 팡플레이의 신작 유니콘에 대해서 스타트업 업계 관계자분들과 스타트업의 시각으로 리뷰를 하기 위해 다양한 분들과 자리했습니다. 저는 어린이 돌봄 교육 서비스 잭강학고를 운영하고 있는 김희정입니다. 문서 협업 툴 타입들을 만들고 있는 비즈니스 캔버스 김우진입니다. 저는 훌륭한 창업자들을 데이 제로부터 도와주는 스타트업 프로그램 제너레이터 렌틀러의 김민지라고 합니다. 초기 기업 전문 투자사 슈미트에서 심사역으로 일하고 있는 장원주입니다. 반가워요. 난 애슐리예요. 이쪽은 캐롤, 필립. 네, 안녕하세요. 이쪽은 제이, 다음 주부터 출근하신대요. 특이한 부서도 있는 것 같아요. 미래혁신 창의력팀. 매콤이라는 스타트업이 3개의 비즈니스를 동시에 하고 있어요. 아이들 양치하는 거, 그리고 데이팅 서비스, 다운펌 기기. 뇌파 조절 남성용 다운펌 머신. 차분해로 내 머리를 차분하게. H는 누구냐? 인물들과 이 매콤이라는 회사의 설정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되는 스타트업 설정은 초기에는 아마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 개의 서비스를 잘하고 있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실제로 그런 스타트업들도 있는 것 같은데 잘 되는 걸 못 찾아가지고 다양한 사업들을 해보고 이제 그 중에서 잘 되는 걸 고르려고 하는 거다. 그러기에는 너무 다른 영역이잖아요. 맞아요. 주로 검증을 먼저 하고 이제 프로덕트를 만들 텐데 저기는 다 만들어 놓고 하나만 걸려라 이런 거니까 돈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스티브가 유니콘 기업 마젠타라는 기업을 창업을 했다가 공동 창업자인데 이렇게 쫓겨난 그런 설정으로 나오더라고요. 일론 머스크를 약간 오마주한 느낌이네요. 동시에 여러 사업, 되게 다르게 보이는 사업들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매칭된 커플이 아이를 낳으면은 칫솔을 팔고 아이가 크면 이제 옆머리 눌러주고 뭐 이런 건가? 생애 주기를 다 커버하는. 밸류체인. 저는 약간 기이했던 장면이 이 뇌파를 이렇게 쏘면서 드론 조정을 하잖아요. 그 무대 밑에 있는 투자자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막 클럽에 온 것처럼 이렇게 환호를 하는데 깜짝 발표할 때 저렇게 좋아하는 투자자를 본 적이 없거든요. 저게 진짠지 사기인지 막 심각한 표정으로 막 찾아보고 막 이런. 한마디 한마디 나오면 다 검색해보는 것 같아요. 잘 모르는. 가장 중요한 인물인 이 스티브에 대한 여러 가지 모습들도 나오는데. 미안해요. 오래 기다렸어요?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괜찮습니다. 반가워요. 나 스티브예요. 어머니와 애인이 물에 빠졌다면 누굴 구할 건가요? 네? 형식적인 거예요. 우리 면접이 없었잖아요. 당신을 알고 싶어요. 어머님 왜죠?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여기는 다 평등해요. 우리 다 영어 이름 쓰는 거 들었죠? 어제 애슐리가 얘기해 주셔서. 애슐리가 얘기해줘서. 네? 애슐리가 얘기해줘서. 압존법. 애슐리가 나보다 미치니까. 죄송합니다, 대표님. 자전거 복장을 입고 이제 출근을 하고 늦었는데 당당하고 수평적이라면서 이제 압존법을 쓰라고 하고 되게 막 인정 욕구, 유명해지고 싶은 욕구가 강한가 봐요. 팀원들한테 인스타 옆에 이제 인증 마크를 받아달라. 이런 스티브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각자 어떻게 보셨는지. 대놓고 극화를 되게 많이 했구나. 솔직히 저도 되게 많이 찔렸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는 뭐가 찔렸어요? 뭐가 찔렸어요? 예를 들어 안 유명해지고 싶다고 난 이 일만 생각한다고 하면 또 여기 나와 있잖아요. 요즘에 많이 나와서 진짜 수평에 대해서는 강조 진짜 많이 해요. 저희는 20대 초반 분들, 특히 이제 인턴분들 오시면 제가 느껴지는 게 우진님이라고 부르라고 그분들이 오히려 대표님이라고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너무 불편해서. 그런 게 조금 진짜 모순이 어느 정도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스타트업 씬에서. 저도 사실 비슷한 심정이었어요. 되게 독단적이고 권위적이고 미팅할 때 혼자 얘기하잖아요. 어쩌면 팀이 나를 볼 때 나는 아니라고 해도 맞아요. 저럴 수 있겠구나. 왜냐면 우리가 뒤에 개발자 나오지만 저도 개발자의 그런 편견이 있거든요. 어쩌면 그들도 나를 볼 때 대표들은 이런 걸 보면서 다 조금씩 찔렸다. 여기까지는 이제 대표들 의견이었고 투자자들 보기에 스티브 같은 창업자들 뭐 실제로 많이 존재하는지. 모아놓은 거는 약간 그 되게 극대화시키긴 했는데 요소 하나만 보면 다 떠오르는 분이 뭐 머릿속에 있어요. 스타트업 업계에 안 있는 사람이 보기에 모든 대표들은 진짜 저렇게 보이지 않을까? 대중들이 생각하는 CEO의 요소들을 다 합쳐놓은 게 이제 스티브다. 고증이 좀 잘 됐구나. 이런 관점이에요. 되게 3가지 사업을 하면서 이제 사무실도 굉장히 럭셔리하고 꽤 큰 그 개발팀과
일을 한단 말이죠. 이런 설정들을 봤을 때 좀 어떻게 좀 생각을 하셨는지. 외관으로 봤을 때는 시리즈 C도 훨씬 넘은 그런 팀 같은 느낌인데 4회인가? 그 5회인가 그 주주총회 할 때 보니까 층이 여러 개 또 쓰더라고요. 그리고 인테리어도 엄청나고 저 정도 되려면 시리즈 진짜 C 이상은 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 설정이 지금 되게 근데 실제로 특이한 상황에 있는 스타트업인데 나중에 조금 그 이야기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약간 나중에 나오는 정보인데 시리즈 A 같은 시드를 받았다. 그리고 원래 좀 스티브가 그래도 좀 잘 사는 집이었고 마젠타에서 얼마를 그래도 엑시트를 했을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저게 타당성이 부여될 것도 같아서 그래도 원래 돈은 많았다. 그때 저도 창업자니까 이거 이렇게 나가도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좀 인정하게 되는 게 많이 있고 진짜 풍자를 진짜 재밌게 했다. 웃기려고 찍었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고 뇌파를 이용한 너무 잘 나가다가 갑자기 다운펌 뭐야 막 이러는데 사실 일반 스타트업에 안 계시는 일반 분들이 볼 때는 스타트업 제품이 그렇게 허무맹랑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진짜 뭐 아무것도 아닌 제품 가지고 막 몇백억 네. 받았다고 그런 뉴스만 보시니까 그분들한테는 우리가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다. 제가 예를 들어 IR 하는 거 저거 찍어 놓으면 정상으로 보이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은 진짜 솔직히 들었어요. 뇌를 맞아요. 세컨 브레인. 거의 그 수준일 거예요. 우리가 제안하는 아이디어들이 어쩌면 일반인들이 볼 때. 사용자가 자신의 장소를 체크인해 사진을 올리는 위치 공유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복잡한 서비스보다는 사진 올리는 행위 자체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 과감하게 피보팅. 직원 12명이었던 이 스타트업은 페이스북에 10억 달러에 인수되었고 지금은 전 세계 10억 명이 사용하는 인스타그램이 되었죠. 한 우물만 팠다가는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고 마는 이 스타트업 전쟁터에서 우리 매콤은 또 다른 도전을 맞이합니다. 선남선녀들의 매칭 서비스였던 우리 하우매치는 이제 실버 세대를 대상으로 한 매칭 서비스로 피보팅을 꾀하려 합니다. 반대하시는 분? 좋아요. 2화는 이제 주제가 피보팅인데 되게 독단적인 것 같으면서도 점집도 가고 결국에 이제 컨설팅을 통해서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뭐 그 와중에 습관성 피보팅이다 이러면서 이제 개발자 막 이탈하려고 그러고 사업을 3개나 하고 있는데 8번째 피보팅이래요. 스티브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진짜 의사결정이 제일 어렵잖아요. 진짜 답도 없고 점집도 많이 다녔어요. 점쟁이가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어차피 남의 말 안 들을 거잖아 그러더라고요. 저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네. 저희 창업자분들도 공동 창업자의 문제 상담 이런 거 되게 많이 오시거든요. 들어주고 나면 답은 정해져 있는데 그냥 저한테 확인만 받고 싶은 맞아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실제로 스타트업들이 뭐 제품 런칭하거나 준비할 때 고사 같은 거 되게 많이 지내고 뭐 그런 것들 되게 많이 답이 없으니까 저런 상황이 있을 때 우진님은 어떻게 의사결정하세요? 스타트업이 거의 엄청나게 많이 하는 게 피보팅이라고 생각해요. 대표가 사실은 저렇게 이끌지 않으면 대표가 어떻게 알겠어요, 솔직히. 저는 저런 모습은 되게 올바른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드라이브를 걸어줘야지. 8번째래요. 8번째면 이제 힘들면 하죠. 네. 그건 뭐. 근데 토스도 뭐 그렇게 그 유니콘이 된 곳도 있잖아요. 그래서 멤버가 다를걸요? 스티브 입장에서는 소통하고 있고 스크럼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혼자 떠들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저도 제가 어떠세요 의견 물었더니 어차피 대표 네가 결정할 건데 네가 뭐 물어보냐고.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저거 딱 보면서 저 애슐리 같은 팀원은 회사에 무조건 있어야 된다 맞아요, 이런 생각을 맞아요. 했어요. 자, 이제 스티브?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피보팅을 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피보팅을 한 번만 하는 사람. 우리가 지금 몇 번째 피보팅이죠? 8번째지.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아니 지금 데이터가 말해주잖아. 1년 가까이 제자리였던 하우매치 가입자가 2배 이상 늘어났어. 이건 고령화 시대의 자연스러운 플로우야. 스티브,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그 방구가 잦으면 똥이 나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까지의 피보팅은 우리에게 방구였거든요. 근데 이제 똥이 나올 차례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설득을 하면 좋을까 이게 순간적으로 이제 팀원들하고 막 이렇게 공조를 해가지고 저렇게 하는 걸 보면서 저런 사람 없으면은 맞아요. 정말 회사 안 올라가죠. 맞아요. 저도 이제 스윙을 공동 창업했는데 공동 창업을 하면서 공동 대표를 안 한 이유가 사업이 빨리 진행이 되려면 대표라는 사람이 뭔가 멱살을 잡고 끌고 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걸 저는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안 하면 괜히 이제 서로 싸우면서 드는 시간이 더 많이 낭비가 됐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 이제 프로그램 참가자들도 코 CEO에 대해 관심 있으신 분 많아요. 같은 동기고 아이디어도 같이 냈는데 집은 딱 반반으로 나누자. 결정권은 한 사람이 확실하게 가져가는 게
초기 스타트업에선 유리하다라고 저희가 조언을 드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잘하는 것 같아요, 스티브가. 제가 요새 페이스북에 패스트 캠퍼스 광고 엄청 많이 뜨거든요. 8천억 차업과 박지웅의 뭐 스타트업 무슨 강의 해가지고 공동 대표제 절대 하지 말 것. 막 이렇게 조직원들은 다 저런 의아한 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님한테 갖고 있는 신뢰가 한 총량이 이 정도 되면 저런 순간마다 깎이는 거죠. 근데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순간에 그걸 성공으로 바꿔낸다 하면 다시 이 버짓이 꽉 차고, 근데 고갈되면 이제 사람들이 한 명씩 나가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전 그런 생각 들었는데, 저분들은 저런 대표 밑에서 계속 남아있으면 저분은 그 남은 신뢰를 어디서 채우는 거지? 되게 무슨 게임 HP 깎이고 막 포션 먹고 그런 것 같다. 2화에서 이제 중요한 장면이 또 하나 나오는데, 개발자는 어떤 사람인가? 저희 회사 내부 개발자분들도 반반으로 의견이 갈리더라고요. 변기가 막혔으면 뚫어야지 왜 그냥 보고들만 이렇게. 안엔 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슈레딩거의 변기. 뚜껑을 열기 전까지는 50%의 확률로 똥이 존재하지. 지금 이 변기 안에 똥이 있거나 없거나 중첩인 상태로 존재해. 아니 똥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그게 무슨. 뚜껑을 열면 되잖아요. 저 변기를 열었을 때 똥이 있다면 그건 이 사람이 만든 똥이야. 예? 이 사람이 뚜껑을 열기 전까지는 50%의 확률로 존재하니까 이 사람이 뚜껑을 열었을 때 똥이 있다면 그건 이 사람이 만든 똥이야. 어머, 이거 너두르고 어디서 사셨어요? 무신사나 반란 아무리 뒤져봐도 이렇게 리얼한 거 못 본 거 같은데? 엄마요. 샹크스는 팔이 한쪽밖에 없어서 물리학적으로 균형이 맞을 수가 없음. 애초에 해양류 따위에게 팔 한쪽 잃었다는 것부터가 설정 붕괴. 루피한테 기어 세컨드 정도로 깨발림. 고무가 아무리 가해진 응력에 따라 달라지는 비선형 탄성 개수를 가진 물질이라고 해도 루피의 고무는 이미 그 능력을 다했달까? 루피, 그 설정은 이미 기어 서드에서 허용용인데 뼈 안쪽에 바람을 집어넣어 표면이 단단한 뼈풍선이 됨. 샹크스 정도는 평생만 써도 정리 샷바는. 저 사람들 좀 이상하죠. 아유, 나도 개발자지만 가만 보면 좀 과해. 근데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 성향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이게 원래 그 자네가 너무 발달되면 우뇌를 쓸 필요가 없어지니까 자연스러운 현상? 근데 저 같은 사람도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 왜들 그렇게 화를 내시는지. 그 어차피 다 가상현실인데. 예? 과 친구들의 80%가 컴퓨터 공학과다 보니까 보면서 많이 이해되던데요. 이것도 약간 그 스티브랑 비슷한데 포인트별로 딱 떠오르는 사람은 있는데 종합으로 이렇게까지 되진 않는 것 같은데, 저희 개발자분들은 분명히 저런 사람들이 아니니까 하면서 이제 싫어할 줄 보여드렸는데, 알았는데. 저 장면을 보면서 저 그 변기 장면에서 그 슈레딩거 고양이 상황 설정이 잘못된 이유에 대해서 한 5분 동안 막 시끄럽게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더라고요. 빛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면서. 저희 개발자들도 슈퍼에 가서 우유 사오라는 얘기로 1시간 얘기해요.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뭐 우유를 사오라고 지시하면 안 된대요. 그러면요? 개발자들은 다 알아들으시죠? 네. 근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런 모습이 더 깊은 개발자일수록 개발자로서의 역량이 더 강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대표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실력이 없는데 저러긴 또 어렵잖아요. 이제 기본 베이스는 있어야 저런 포스 같은 게 나오지 않나? 업무에 집중하는 게 일상생활을 침범해서 저런 모습이 보이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저는 그런 분들 더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통역과는 필요한 것 같아요, 회사에는. 통역과는 필요하다. 저희는 뭔가 창업하고 싶은 개발자분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가끔 보면 저는 개발만 하고 싶어요, CEO 구해주세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약간 저런 사람들이 아닐까. 반말 문화와 영어 많이 씁니다. 그렇죠. 저희 유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 있어 보이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저희도 이제 80명이 첫날 모이면 나이를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자기들끼리 그렇게 서열 정리를 해버리더라고요. 저희는 아무리 외국에 오래 살았어도 한국 사람끼리는 좀 진짜 투자 업계는 다 형 동생, 누나 동생 사이거든요. 뭔가 이 장면이 저는 제일 공감됐어요. 딱 이 장면이. 그럼 울지마.